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오늘은 폭망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희망을 찾고 인생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방법과 어떻게 그 과정을 진행했는지를 소소하게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고, 오늘부터는 비록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밟아왔던 과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제가 과거에 제 첫 번째 최초의 집을 구매를 했을 때, 물론 청약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집을 청약을 해서 첫 등기를 쳤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동산 부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한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트럼프, 그의 부동산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날카로운 통찰력과 배포 있는 자신감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거치며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입지입니다. 트럼프는 무엇보다도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를 많이 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좋은 입지란 것은 전망이 뛰어나고 주변에 명성 있는 건물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변두리 지역 중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곳, 쇼핑, 교통, 교육 환경이 편리한 곳, 지금의 저희가 말하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런 곳에 건물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트럼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현황 지금 한번 좀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 증가하는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한 0.2%대, 비록 아파트 가격 지수는 플러스지만 그 추세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증감률, 주간 증감률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 5개 광역시도 기타 지방 전국적으로 지금 좀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 시세에서 나타내는, KB 리본 부동산이죠. 거기서 나타내는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매수 우위 지수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많은지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KB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100일대를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고, 낮으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그런 추세인데, 지금 보면은 전국 수도권 5개 광역 신도시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도 60대, 7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2015년 과거에 어느 정도의 지수를 나타내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때 수도권 서울 그리고 지방 약 20에서 40을 나타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야 2012년, 2014년 그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하락기, 그때를 좀 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부동산 상승 여력과 하락 여력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좀 보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수 우위 지수도 당연히 좀 하락하는 추세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부동산원에서 공유해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자기가 버는 소득에서 얼마나 주택을 구입하는데 원리금과 이자로 매월 소비가 되고 있는지, 충당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약 90.1을 나타내면 소득의 25%에 90.1을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90.1이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서울 중간 소득 가구가 서울 지역의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 부담액 소득의 약 25%에 90.1%,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5만 원에 90%, 그러니까 약 한 22만 5천 원 정도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은 대략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죠. 굉장히 높습니다. 보면 한 6, 70 정도에 지금 가 있습니다. 6, 70은 예를 들면 전체 소득 25%에 한 70% 정도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과거 선례를 봐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게에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좀 리스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보면 집값 고점이다,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에도 오를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내리는 하락에 대한 그 힘을 실어주는 주변적인 환경은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내년 총선에 있는 지금 대선 후보들의 각종 정책,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 유동성 회수 등 지금 돈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급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제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좀 낮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에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처럼 폭등은 아니고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임대차 3법 내년 6월 7월 되면 도래가 되는데, 그때 전세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면 좀 매매 시장도 자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내년에 대책이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일시적으로 또 풀어줬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좀 제한을 한다든지,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금리도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임대차 3법이 새로운 이제 세입자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지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지금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주로 공공주도로 이제 공급하는 거, 그리고 국토 보유세 또는 부동산 보유 실효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쪽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지금 후보는 주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250만 원을 공급한다. 또 1주택자의 양도세, 재산세 완화하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겠다. 약간 세 측면에서는 조금 좀 완화하는 정책 쪽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던 제가 과거에 투자했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씩 같이 공유하면서 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가 2012년도에 동탄역 근처에 첫 번째로 분양을 받을 때 굉장히 부동산 하락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집을 산 친구들도 막 팔려고 하지만 팔리지가 않고 있었고, 동탄역 인근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친구들도 그걸 다시 무피로 되팔아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락기, 빙하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제가 고려한 것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청약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2012년 그 빙하기, 그 부동산 혹한기 때 동탄역에 있는 시범단지를 약 3억 정도의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들이 뭐 한 2억대, 뭐 2억도 안 했죠.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으니까 왜 거기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받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탄 1 신도시에 있는 약 한 5, 6년 된 아파트들이 한 2억대에서 뭐 3억대 이럴 때니까요. 굉장히 좀 비싸게 분양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주변 구축 아파트보다 약 20% 이상 저렴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면은 무조건 청약을 한다. 하지만 제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만약 주변의 구축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미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해당해서 청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서울과 직결되는 역세권 인근 아파트 청약 혹은 매수를 해야 된다. 즉 강남이나 혹은 삼성과 직결되는 그런 교통 노선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당시 2011년도, 12년도만 해도 GTX라는 것이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의 역세권, 강남과 이어지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GTX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GTX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거리의 제약을 빠른 GTX의 속도로
시간적으로 한계를 줄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역과 우리 동탄역과의 시간적인 한계를 축소할 수 있겠다. 굉장한 메리트가 있겠다. 그때 2012년도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래서 첫째, 교통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지금 이 동탄역 인근은 조금 핫하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꼭지까지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자료는 아실에서 분석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째, 앞으로 교통이 개발될 것이다. 그걸 분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죠. 요즘은 다 알고 계시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위치인가,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요 인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도에도 수원, 그리고 화성, 기흥, 이쪽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삼성전기 등 삼성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분당도 현재 기준으로 분당도 연봉이 약 5천 정도지만 지금 수원에 있는 영통구는 연봉 평균이 지금 9,300, 기흥 쪽도 5천, 굉장히 높습니다. 요 밑에 이제 화성이고요. 요 화성도 약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고액의 연봉자들이 많은 위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12년도에 청약을 넣을 때 수원 영통구에 삼성전자 임원, 부장, 차장, 과장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연봉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통이 굉장히 노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동탄역 인근에 신규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면 이쪽으로 반드시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축적해 놓은 부를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탄역 쪽에 청약을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자료는 호갱 논어에서 보면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개발 호재가 많아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철도 교통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 또는 신도시 예정지구 또는 판교, 과천 등 과천 지식동부타운, 판교 IT밸리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지역, 이런 곳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화성 사업장이 막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땅을 파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되면 약 4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발생되고 주변에 이제 중소기업들까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까지 약 3인 가족을 생각하면은 12만 명, 또 세대로 하더라도 약 5, 6만 명 정도의 세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실제 제가 청약을 넣는 시점은 인구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정하죠. 그러다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그쪽이 좀 이제 지어지고 그쪽으로 인력이 많이 뽑히고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인력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쯤 청약을 받고 이때 등기를 쳐서 이때부터 이제 인력이 늘어나니까 집이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에 아파트들이 공급이 있었습니다. 동탄역에. 그래서 이때가 공급이 피크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때 요 2018년쯤 돼서 공급이 이제 왕창 들어오고 2019년, 18년 이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갔죠. 아파트 가격은. 네. 그래서 3억 했던 것이 이 시점에 3억 했던 것이 14억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14억에서 15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석을 가지고 첫 번째 아파트 제가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했고 이것을 토대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경매, 두 번째는 이제 매수로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뭐 굉장히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요즘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불리한데 그거는 잠깐 약 뭐 길면은 1년, 짧으면 한 7, 8개월 만에 신규 아파트들의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그 일자리가 많고 집의 수요가 필요한 그런 지역은 굉장한 상승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도시들, 지금 말하면은 과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그쪽 지역, 그쪽은 벌써 훨씬 높죠. 아주 높죠. 뭐 그런 지역,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은 한 길면은 뭐 1년, 2년 정도 아파트 가격 상승하는 좀 불리하지만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큰 상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그런 예를 나타내 준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동탄 인근을 보면 가장 많은 공급이 있었을 때가 2014년부터 18년입니다. 2014년부터 18년 요 기간은 아파트 상승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요 시점에 이제 입주가 마무리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살 집을 마련할 거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 또 사회초년생들, 무주택자들, 또 월급쟁이들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공부를 해가고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하게 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뭐 200만원, 300만원 벌어서 언제 집을 사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쌓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쌓은 나의 신용, 나의 저축, 나의 연금, 이런 것들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서 쓰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대출, 엄청난 대출을 발휘할 수 있으니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